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양주 양돈 농가에서 한꺼번에 3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다행히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방역당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특히 방역 현장에서는 연일 돼지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역 공무원들이 트라우마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공급은 주는 반면 가격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11월 5일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에 첫 삽을 뜹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사업비 3,70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주말에도 전국의 양돈 농가들은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양주 의심 신고 건은 음성 판정이 났지만 곧 다가올 태풍 소식으로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양주시 은현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양주에서만 4번째 의심 신고입니다. 이번 신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 565마리를 사육 중인 해당 농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양주 지역에서는 26일 은현면에서 의심 신고 2건, 그 다음 날인 27일 광정면에서 의심 신고 1건이 들어왔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태풍 소식 때문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오는 10월 3일 새벽부터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 강한 비바람이 내리칠 경우 소독제와 생석회가 쓸려나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조기 마무리와 매몰지 관리, 생석회 재고 확보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경기 북부 지역의 축산 차량 7대가 차량 이동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부터 전국 축산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는 풀렸지만 연천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는 여전히 차량 이동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동 중지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감염 경로도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방역당국은 연일 초강력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력한 감염 매개체 중 하나인 야생 멧돼지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 양돈 농가 주변 야산입니다. 언덕 중간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파헤쳐졌습니다. 지난밤 야생 멧돼지 무리가 나타났던 흔적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멧돼지들의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농가 출몰이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번식기라서 더 양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지어서 다니는 걸 아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들은 먹이가 있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버젓이 활보하고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식당에까지 나타나 사방을 휘젓고 다니며 아수라장을 만듭니다. 전국적으로 야생 멧돼지 수는 2017년 100헥타르당 5.6마리에서 지난해 5.2마리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같은 기간 멧돼지 개체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연천에선 야생 멧돼지가 양돈 농가에 돼지열병을 옮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벨기에 등 우리보다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나라에선 야생 멧돼지를 집중 수렵했습니다. 멧돼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는 멧돼지는 이동 제한이나 살처분이나 모든 과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전파가 훨씬 빠르게 되고 넓게 퍼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주 더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야생 멧돼지 20여 두를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북한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과 한탄강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지만
역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방역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힘겨운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축 질병이 도질 때마다 키우던 돼지를 묻어야 하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살처분이나 방역에 동원되는 공무원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저기 붙은 출입금지 안내문에 하얗게 남은 방역 흔적까지. 얼마 전까지 꽉 차 있던 농장 안은 하루아침에 텅 비었습니다. 지난 23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농가는 키우던 돼지 2,000마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가는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구제역 발생 당시 확진 농가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 차원에서 돼지를 살처분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자 농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 당장 출하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빈 농장을 다시 복구하는 데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1년 한 6개월 걸릴 거려. 마음이 아프죠. 작년도 구제역 때 걸리고 또 묻고 좀 어느 정도 지금 회복 단계인데 지금 또 다시 하면은 또 농가들이 좀 힘들고 그렇죠. 뭐 정부에서 지시해온 대로 해야죠 어떻게.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건 발생 지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방역 초소에서 돌아가며 날을 새는 건 물론이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살처분에도 동원됩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땅에 묻으면서 얻은 상처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자도 전직원이 그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구제역 때.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쓰레기에다가 떨어져서 하루 종일 그 돼지 한층 정도 됐습니다. 직접 그거 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좀 끔찍한 거죠. 그래서 꿈도 꿀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좀처럼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 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가 길어지는 동안 농가에도 방역 현장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요. 돼지고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진재 기자입니다. 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축산물 시장 앞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줄면서 유통업자들과 소매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간 유통업자들은 최근 돼지고기 공급이 줄어든 데다 도매상들이 물건을 풀지 않고 있다며 돼지고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겹살 6,000원짜리 기준으로 하면 한 7,500원까지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수입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물건을 안 풀고 있어요. 소매상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여오는 돼지고기 가격은 올랐지만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메뉴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0에서 40%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요. 올리지도 못하는 가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팔면 팔수록 적자.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장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유통업자와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장사 안됨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는데 그거를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민세 유예 기간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부평구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의정부시가 10월 열기로 했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시는 먼저 10월 1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회룡 문화제를 취소했습니다. 또 매년 3만여 명이 찾는 의정부 부대찌개 축제는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됐습니다. 다만 10월 11일 개최 예정인 시민의 날 기념식 등은 장소를 실외에서 실내로 옮겨 열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오는 11월 5일 복합 문화융합단지 사업에 첫 삽을 뜹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사업비 3,70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는 그동안 지급이 지연됐던 일부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9월 안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토지 보상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11월 5일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복합 문화융합단지에는 K-팝 클러스터와 뽀로로 테마랜드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10월 1일부터 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경기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가립니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추후 페이퍼 컴퍼니였음이 밝혀지면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이나 계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손을 잡고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를 개발하는 가칭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속에서 세워지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는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가칭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 투자영위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업계의 혁신적인 웨이퍼 제조 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센터에 드는 초기 투자액만 약 600억 원 규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를 개발합니다. 설립되면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한 그야말로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3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현지화를 촉진해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또 현지화 비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기도 경제에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램리서치의 경기도 투자 결정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Gyeonggi Province is home to approximately 65% of the semiconductor-related businesses in Korea, and we are very excited to be part of this community. 국내 반도체 장비 관련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기술센터를 설립을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부품 국산을 만들면 어떤 시장이 팔 수 있는 시장이 커질 수도 있고. 도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인허가 사항 지원에 힘쓸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어르신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은 관내 노인복지시설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을 진행합니다. 치과의사의 1:1 구강검진뿐 아니라 구강보건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내년에 242억 9천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5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중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을 채택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9개 학교에 3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 6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로 선선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한낮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수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은 개천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지난 후부터는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세차는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